아들, 미안해.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이번 달 월급에서 500만 원만.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건네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용돈 주는 할머니로 유명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김순자 씨는 손주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참 부자 할머니야 하면서 부러워했죠. 매달 연금 받는 날이면 제일 먼저 10만 원짜리 새 지폐로 손주들 용돈부터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만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뇌출혈이에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후들은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라는데 제 통장에는 고작 100만 원이 전부였죠. 엄마는 매달 연금을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250만 원씩 받으시는 거 아니었나요? 큰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손주들 용돈, 부녀회 회비, 경조사비, 남 주는 돈은 매달 꼬박꼬박 챙겼으면서 정작 제 몸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모으지 않았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중환자실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울었어요. 다음 날 수술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보다 자식들에게 큰 빚을 지고 가는 게 더 마음 아팠으니까요. 할머니, 전 용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앞으로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아프지만 마세요. 손주의 이 한마디에 저는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손주들을 위해 해야 했던 건 매달 용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거였는데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다른 사람 주는 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본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뼈아픈 실수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돈 주는 할머니에서 돈 받는 할머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통장에는 매달 2개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하나는 병원비를 위해 따로 모으는 금액, 또 하나는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손주들 용돈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정말 괜찮으신가요? 박 전무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매장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백화점 명품관 직원의 싸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의 전무 자리에서 퇴직한 지 딱 3개월 만에 제 체면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죠. 그날 저는 평소처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카드는 더 이상 VI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30년 동안 드나들던 백화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직금 7억. 여유로워 보이는 이 돈으로 과연 우리는 30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매달 나가는 골프 회원권 연회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숫자를 놓고 계산해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동네를 산책하다 만난 작은 슈퍼마켓. 문을 닫으려는 할아버지, 사장님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이구,
박 전무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저도 사실 SK 부사장 출신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이 할아버지가 SK 부사장 출신이라고요? 전무님, 잠깐 들어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커피를 마셨습니다. 5,000원짜리 믹스커피였지만 백화점 VIP 라운지에 그 어떤 커피보다 진한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해온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죠. 진정한 체면이란 건 명품이나 비싼 골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삶에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집 앞 슈퍼마켓 주인이 가게를 내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 이막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여기 오는 손님들은 제가 전직 부사장이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보다 오늘 더 친절한 제 모습만을 봐주시죠.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면 제가 경영자로서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골프 대신 탁구를 치기 시작했더니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월 회비도 10분의 1로 줄었어요. 백화점 대신 동네 시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주부들의 살림 지혜도 배우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죠. 여보, 우리 동네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스마트한 슈퍼마켓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제보다 10%더 친절하게, 어제보다 100g 더 넉넉하게, 돼지고기를 달아드리면서요.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명품이나 호화로운 골프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는 단골 손님들의 미소, 장사 수완을 칭찬하는 아내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한 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명함이 아닌 당신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있으니까요. 김영자 할머니, 이번에 손자 결혼식에 축의금 300만 원 내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모임 안 나올래요. 그런 큰 돈 저는 못 내요. 지난주 경로당에서 들려온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정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내민 축의금이 오히려 우리 모임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작년에 손녀 결혼식 때문에 적금 해약했어. 이번 달은 조카 돌잔치랑 지인 회갑까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 나는 이제 경조사에 못 가. 차비도 없는데 축의금은 어떻게 하니?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친구들의 한숨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경조사비 때문에 숨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300만 원 축의금을 낸 건 사실 은행 대출을 받아서였어요. 이자만 매달 15만 원씩 나가는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순간 경로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큰 소리 쳤지만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우리 착한 경조사비 운동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인생 이웃들의 착한 경조사비
약속을 만들었죠. 첫째, 경조사비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 둘째, 대신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쓴다. 셋째, 부조보다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한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제 손자 결혼식 때였어요.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봉투에는 5만 원과 함께 4페이지 분량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의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보니 내 손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하구나.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그때 우리도 이렇게 손자와 며느리는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가 300만 원보다 더 값져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 후로 우리 동네에는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경조사비 부담 때문에 숨어 지내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오히려 모임이 더 활발해졌어요. 며칠 전에는 경로당에서 손편지 쓰기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편지에는 통장에서 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죠. 여러분, 지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조사비가 부담되시나요? 혹시 체면 때문에 무리한 경조사비를 내고 계시진 않나요? 진정한 축하와 위로는 금액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경조사비 때문에 밤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러다가 파산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석 며느리가 제 통장 내역을 보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한 말입니다. 매달 보험료로만 나가는 돈이 320만 원이에요. 연금은 180만 원인데 이러다 전 재산을 보험료로 다 써버리실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죠. 보험 설계사가 찾아올 때마다 이거 안 들면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하는 말에 넘어가 덜컥덜컥 가입했으니까요. 암보험 3개, 종신보험 2개, 연금보험 4개, 변액보험 2개. 심지어 얼마 전에는 AI, 질병예측 특약이라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TV에서 우연히 본 보험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고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손해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낸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무려 1억 5천만 원. 그런데 정작 제가 아팠을 때 보험금으로 받은 건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하는 은행의 보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보험 다이어트.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할아버님, 지금 가입하신 암보험 3개는 중복 보장이라 하나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종신보험은 할아버님 나이에는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이라고 가입하셨는데 사실은 수수료가 높은 저축보험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보험 정리. 처음에는 해약 환급금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매달 320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68만 원으로 줄어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보험료로 시작한 특별한 도전. 매달 50만 원씩 손주들 교육 적금으로, 100만 원은
저와 할머니의 여행 자금으로, 나머지는 비상금 통장으로. 석 달 전 갑자기 찾아온 담낭염 수술. 정리한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보험금으로 손주들과 맛있는 식사도 했죠.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매달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정말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입한 보험. 그게 오히려 당신의 현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보험은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진짜 행복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원금은 100% 보장되고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어요. 2년 전 단골 은행의 젊은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던 그 순간, 제 평생 모은 3억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VIP 고객님께만 특별히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은행 VIP룸에서 들은 달콤한 속삭임.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서명한 계약서. 그리고 6개월 후 찾아온 악몽 같은 현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아닌 원금 보장 추구형 상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이 2억으로. 그리고 지금은 1억 5천만 원. 엄마,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갔어요?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셨어요? 그것도 전 재산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함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똑같은 VIP룸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품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최악의 경우 얼마나 손실 볼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은행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네, 저는 이제 똑똑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은행 VIP라는 자부심보다 제 통장을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제 통장에는 3개의 원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둘째, 원금 보장이란 말을 들으면 더더욱 의심한다. 셋째,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다. 얼마 전 찾아온 전 은행원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당시에는 저도 이 상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정말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달콤한 투자 제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VIP 고객님께만 특별히라며, 원금 보장이라며.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VIP는 자신의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임을 잊지 마세요. 제가 1억 5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 여러분은 무료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 회의 좀 할까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으로 시작된 가족 모임. 그날은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서로 불편해하고 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자녀들에게 손 벌려야 했던 순간, 체면 때문에 무리한 경조사비를 내다 대출까지 받은 일,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갔던 충격,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린 비극.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우리 가족 재무 건강 검진일. 잔고부터 보험, 투자, 카드값까지 모두 공개, 숨기는 돈도 비밀도 없이 투명하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찾기. 둘째, 효도 금액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준비. 자녀들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부모님께 드리기. 부모는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하지 않기. 서로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셋째, 선물과 용도는 마음의 크기로 주고받기. 비싼 명품 대신 정성 어린 손편지. 큰 금액의 용돈 대신 함께하는 시간. 부담되는 선물은 서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넷째, 투자와 보험은 가족 회의 거치기. 새로운 투자나 보험 가입 전 반드시 가족과 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은 전문가와 상담. 위험성과 수수료 꼼꼼히 체크. 다섯째, 매월 행복 저금통 채우기. 가족 여행 자금 모으기. 함께하는 취미 생활 준비. 미래를 위한 비상금 적립.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엄마, 아빠, 작년에 비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막내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우리 가족의 변화. 비상금 통장 잔고 2배 증가. 불필요한 보험료 60% 감소. 가족 여행 적금 만기 달성.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 모임 정착. 서로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 돈 때문에 다투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며 더 끈끈해진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족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눈치 보며 병원비 걱정. 자녀들은 부모님 용돈 때문에 한숨.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닌 소통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첫 단추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족 회의 좀 할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홀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할 때 진정한 황금빛 노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돈이 가족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가족이 돈을 관리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행복이라는 이자를 평생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